네, 안녕하세요. 정윤준의 카시트 정윤준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자동차 2020년형 SM6 LP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제가 2026년식 SM6 GDE 오너로서 파워트레인은 다르지만 이 SM6를 다시 보니까 느낌이 참 새로운데요. 2016년에 출시한 SM6는 한때 중형 세단의 강자라 불렸던 소나타를 꺾은 적도 있는 모델인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형 세단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던 이 SM6가 2018년부터 판매 정체에 빠진 상품성 문제가 발생했던 점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6가 월 1000대 미만이지만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자인과 가격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SM6 LP 최고 트림 기준으로 소나타 LPI보다 370만원, K5 LPI보다는 142만원 SM6 LP가 저렴하고요. 최근에 SM6 LP는 최대 325만원까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이 SM6 LP 쪽이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2020년형 SM6 LP RE 등급이고 컬러는 보르드 레드, 그리고 옵션은 썬루프를 제외하고 모두 넣은 풀옵션 차량인데요. 개소세 면세 기준으로 가격은 약 2,963만원입니다. 실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센터페시아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RE 등급에만 적용되는 퀄팅 가죽 시트를 가장 마음에 들고 눈에 띄는 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을 킬게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몇 가지 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M6 RE에는 스티어링의 열선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사각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주차를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소나타와 왼쪽에 캡티바 사이로 차를 넣을 건데요. 차랑 좀 가까워지니까 오른쪽에 지금 경고등이 뜨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워지면 이 주황색, 그리고 매우 가까워지면 빨간색 적신호로 그 알림 기능을 이 차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차 공간을 저희가 빠져나올 때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운전자를 배려한 몇 가지 편의사항이 장착되어 있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나오는 이 가격대에 포지셔닝한 차들이 360도 카메라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해서 나와요. 어쨌든 저희가 2,500만원 이상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이 차를 샀을 때 적어도 3년, 길게는 10년까지 탈 거거든요. 근데 3년에서 10년 동안 그 차를 타면서 다른 최신 기술들을 장착한 차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술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차의 편의사양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모든 기능들을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넣었는데 이게 응답성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누르면 실제 화면이 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걸 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2열 공간인데요. 카시트 두 개를 탑재했을 때 레그룸입니다. SM6 같은 경우는 K5나 소나타보다 수치상으로도 축거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탔던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야, 2열 진짜 넓다, 부족함 없다, 거의 그냥 그랜저급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2열 공간의 그 여유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SM6의 2열은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아주 넓고 길게 뺐습니다. 지금 LP 차량인데 LPG 탱크는 여기 도너츠 형태로 뽑아놔 가지고
이 차에도 지금 카시트가 이제 2개가 실린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타에서도 이 카시트 2개가 실렸는데, 다만 고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카시트를 실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렸고, 야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실린 것 자체가 너무 뭐 대단하네요. 차에 이제 그 정차했을 때의 장점은 디자인, 그러니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를 들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내 디스플레이에 모든 기능을 집어넣었다는 점, 그리고 다소 넉넉하지 못한, 그러니까 경쟁 모델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한 2열 공간을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장점은 바로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컸다. 왜냐면 이 차가 이제 이게 트렁크 높이는 좀 높진 않은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물을 이제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점. 그러면 지금부터 그 SM6 LP 주행 리뷰를 이제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6 LP는 1998cc 배기량을 가진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마력은 140마력, 그리고 토크는 약 20토크로서 소나타 센슈러스 2.0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과 거의 비슷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주행 퍼포먼스보다는 안정감과 연비에 초점을 맞춘 차인데, 최근에 안정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제기가 됐죠. 왜냐하면 이 차에 탑재된 그런 서스펜션이 저가형 서스펜션이 토션빔이기 때문이죠. 이 노면의 스트레스를 이제 다 받아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도로를 나가면서 이 차의 승차감과 중저속에서의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이제 그 아스팔트로 깔려 있긴 한데 이제 포장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이쪽에 이제 공사 차량이 좀 많이 이제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요 철을 넘을 때랑,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홈이 파져 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그 진동이 운전자에게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 차가 비포장도로 가는데 흔들흔들하고, 아래 이제 홈이 딱 있는 곳을 지나가면 나 정말 홈을 지나간다 라는 게 운전자한테 정말 그대로 느껴지고, 실제로 지상고가 요 정도 되는데 제가 느끼는 그 지상고 느낌은 요 정도. 지금부터 이제 이 중저속에서 그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이제 가속 느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50km 미만에서 이제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의 가속과 감속은 전혀 뭐 불편함을 못 느끼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발을 살짝 올렸다, 앞차가 가까워지면 좀 밟았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전혀 이제 아쉬움이 이제 안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처럼 앞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추월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출력이 제가 밟은 만큼 나오지 않는 점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작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속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이제 그 고속, 중고속, 그리고 중저속에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풍절음을 되게 많이 잡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SM6 2016년형을 탔을 때는 한 시속 90안 넘어가도 풍절음이 막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옆에 있는 제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랑 말을 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이 차를 이제 주행해 본 결과 풍절음이 100km까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110에서 120 정도, 이제 110 이상으로 달리면 풍절음이 조금씩 이제 시작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과거보다 이 풍절음은 좀 많이 잡아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속 부분은 그렇게 약간 좀 어쨌든 엔진의 스펙상 한계가 있지만 이 차의 그 정숙성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의 그 만족도를 좌우하는 게 그런 가속과 정숙성, 그 승차감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숙성, 승차감 같은 경우는 토션빔에 따른 그 진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 점수, 가속은 우리가 이 차를 타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평균 연비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에코 모드로 여기 고기동부터 서판교까지 약 6km 이제 주행을 할게요. 6km를 에코 모드로 정속 주행을 하실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속은 약 70에서 80 정도로 최대한 맞춰서 정속 주행을 할 거고요. 그때 서판교 도착했을 때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6km를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는 에코 모드에서 이제 9km, 리터당 9km가 나왔고요. 이번엔 컴포트 모드로 제로 세팅을 이제 마쳤습니다. 정말 같은 코스를 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렸을 때가 에코 모드로 달렸을 때보다 무려 연비가 1.8이나 높게 나왔어요. 1.8. 지금 10.78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1.8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LPG 차량을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이 1.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지금 큰 그 범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당 900원이라고 치면, 가스 리터당 900원이라고 치면 1.8리터는 약 1,800원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걸 한 달로 치면 무려 54,000원,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4,000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에코 모드에서는 수치가 9가 나왔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왜 수치가 10 이상으로 나왔냐,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에코 모드라고 하는 것은 저출력에서, 그러니까 에코 모드는 저출력에서 출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도심 주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60km, 80km, 100km 이상을 달릴 때 그런 안정적인 출력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에코 모드로 고속도로로 가면 오히려 연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컴포트 모드로 도심 주행을 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주행한 코스 같은 경우는 완벽한 도심이 아니라 일정 속도로 꾸준히 주행하는 중고속도로에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심에 최적화되는 에코 모드보다는 컴포트 모드에서 좀 더 연비가 이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주행이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로 하는 게 아주 적합한 그런 드라이브 모드 설정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도심 주행보다 60에서 60km 이상의 그런 그 중고속 주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신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나 고속도로 이제 도로에서나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달리시는 편이 좀 더 이제 나을 것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도심 주행할 때는 에코 모드,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컴포트 모드로 이제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도 그 연비 효율성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그 팁이라고 여러분들께 살짝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6 LPG 리뷰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중형 세단다운 그런 정숙성과 가속 성능을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보다는 좀 안정된 느낌의 그런 가속과 정숙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토션빔에 따른 그런 노면에서의 이제 진동과 흔들거림, 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급에 들어가는 편의사양들이 빠져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 차를 중장기적으로 탔을 때 과연 부러워하지 않을까, 다른 차들을,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은 얘가 훨씬 싸죠. 예,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